이연법인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연 다음 연도로 넘기겠다. 뭐를? 법인세를. 자, 법인세를 다음 연도로 넘기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연법인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고로 이번 강은 여러분들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난 아직 법인세법의 세무조정 소득처분 아직 안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 강을 먼저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법인세법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단원을 먼저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이해가 가실 수 있고요. 저 또한 그걸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도 되겠지라고 하시면은 절대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법인세법으로 돌아가셔서 법인세법 가셔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반드시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인세법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들었다 가정을 하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연법인세는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에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이란 말 쓴다라고 그랬어요. 당기 순이익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요.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말 쓴다라고 그랬습니까? 법인세법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수익을 입금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요. 비용을 송금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비용을 송금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요. 당기 순이익에서 당기라는 말을 각사업년도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 순이익을 소득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순이익을 소득금액.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 이걸 법인세법 용어로 바꾸면은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는 말 쓴다라고 그랬어요. 수익과 입금이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다고 그랬죠. 비용과 송금도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른 걸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세무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무조정. 그래서 이 세무조정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첫 번째가 입금산입, 두 번째가 입금불산입, 두 번째 입금불산입, 자, 세 번째는 송금산입, 네 번째는 송금불산입, 그죠? 네 번째는 송금불산입.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걸 세무조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세무조정에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죠. 이거를 기업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라는 말을 써요. 기업회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틀린 걸 조정하는 걸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이다라는 말을 썼고요. 법인세법에서는 요거는 법인세법. 기업회계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업회계에서는 일시적 차이 또는 영구적 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는 IFRS에서도 마찬가지예요. IFRS에서도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란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법인세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하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당기 순이익 플러스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곱하기 세율을 내주시면은 납부할 법인세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드리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들었다 가정을 하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을 빼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당기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해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하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곱하기 세율은 납부할 법인세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이연법인세 단원에서는 즉 재무회계 단원에서는
재무회계 단원에서는 당기순이익 플러스 영구적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일시적 차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일시적 차이는 각 3년도 소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과세소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과세소득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주시면은 납부할 법인세다. 납부할 법인세. 자, 이번 단원은 이연법인세 단원에서는 어떤 말 쓰느냐면 당기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구적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나가는 것을 영구적 차이. 여러분들 법인세법으로 따지면 기타 사회 이출을 뜻하는 겁니다. 일시적 차이는 돈이 안 나가는 것. 법인세법으로 따지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보를 뜻하는 거예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얘는 기타 사회 유출. 돈이 나가는 거니까 또는 배당 상여를 뜻하는 거고요. 배당 상여. 우리 법인세법으로 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은 영구적 차이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는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일시적 차이는 돈이 안 나가는 겁니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플러스 영구적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일시적 차이. 왜 플러스 마이너스냐면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있잖아요. 유보에는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있으니까 그럼 과세 소득이 나오고요. 곱하기 세율 해주면은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자, 지우고 예제 문제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이연법인세 단원.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이란 말 쓰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말 쓴다고 그랬느냐면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3년도 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입금의 차이, 비용과 송금의 차이를 우리가 세무조정이다 라는 말을 써서 세무조정에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업회계기준이나 IFRS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일시적 차이 또는 영구적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 우리나라 법인세는 당기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이렇게 해주시면 각 3년도 소득금액이 나와요. 각 3년도 소득금액 곱하기 세율을 해주시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 이번에 이연법인세 단원에서 보여드리면 당기순이익 플러스 영구적 차이라고 그래. 영구적 차이는 돈이 나가는 거,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이치를 뜻하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일시적 차이, 돈이 안 나가는 거, 플러스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안 나가는 거, 그러면 과세소득이 나와요. 과세소득 곱하기 세율 해주시면은 납부할 법인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대신에 법인세법을 들었다라는 가정하에 어렵지 않은 거고요. 법인세법을 듣지 않으시면은 저기 무슨 소리야 도대체 라고 하실 거예요. 시간 낭비니까 절대 법인세법을 듣지 않으셨으면 듣지 말아주세요. 그냥 나중에 늦게 들어도 되잖아요. 법인세법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그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을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 접대비 한도 초과가 300만 원이 있어요. 3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200만 원이 있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00만 원. 법인세율은 20%로 가정을 할게요. 20% 가정하고요. 단기 이후의 평균 세율은 30%다. 단기 이후에 평균 세율은 30%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균 세율이라는 말의 개념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당기순이익 플러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구적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냐면 일시적 차이라고 그랬죠. 일시적 차이는 과세소득이에요. 는 과세소득 곱하기 세율을 내주시면은 얘가 납부할 법인세라고 그랬습니다. 납부할 법인세. 자,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 여기 당기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고요. 접대비 한도추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추가도 뭐죠? 송금 불산입이죠. 근데 접대비 한도추가는 돈이 나갔죠. 영구적 차이입니다. 300만 원. 자, 감가상각비 한도추가는 돈이 안 나가는 거죠. 유보로 처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차이인데 송금불산입이니까는 뭐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일시적 차이니까 송금불산입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200만 원 이렇게. 플러스 200만 원. 그러면 과세소득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1,5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과세소득은 1,500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세율이 단기의 세율이 20%라고 했으니까 20% 하면 납부할 세금은 얼마가 되느냐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납부할 세금은 300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접대비 돈 나가니까 영구적 차이요. 감가상각비 돈 안 나가니까 일시적 차이가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돈 안 나가니까 일시적 차이. 그래서 과세소득이 1,5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곱하기 세율 해주면은 20% 하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분개를 하면 대변에 납부할 세금이 미지급세금으로 가요. 대변에 미지급세금이 3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미지급세금이 300만 원.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 과연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차변에 법인세 비용은 과연 얼마냐. 그러면 자 차기 이후에 당기순이익은 몰라요. 영구적 차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유보는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유보는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고 배우셨어요. 영구적 차이는 반대가 안 나오지만 일시적 차이는 이때가 플러스였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라고 그랬으니까 반대의 부호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00만 원. 그럼 과세소득이 잘 봐요. 과세소득이 200만 원만큼 줄어들 거다. 과세소득이 200만 원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세소득이 200만 원만큼 줄어들 것이다. 자, 미래 당기순이익 몰라요. 미래 접대비 한도추가 몰라요. 근데 감가상각비 한도추가는 일시적 차이니까 요번에 가산됐으면 미래에는 차감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소득이 200만 원만큼 줄어들면 자, 당기 이후에 평균 세율은 30%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0%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30%. 그럼 3위는 60만 원. 60만 원에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60만 원에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미래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미래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이연법인세 자산. 그래서 자산이니까 차변에 써줍니다.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60만 원만큼 줄어드네요. 그럼 법인세 비용은 얼마니? 240만 원이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 빼주면 법인세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가 나오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은 얼마니? 또는 뭐 이연법인세 자산은 얼마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래의 당기순이익 몰라요. 미래의 영구적 차이도 몰라요. 근데 일시적 차이는 이때 가산이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만 원 나왔으니까는 30% 해주시면 6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납부할 세금이 60만 원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다라는 얘기죠. 자산은 차변에 써주는 겁니다.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60만 원. 그럼 법인세 비용은 자동으로 240만 원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중소기업 특례기준에 의해서 대변의 미지급세금 300만 원을 차변에 그냥 법인세 등 이렇게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0만 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그리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등의 차이는
아, 이연법인세 자산을 했으면 법인세 비용이고 우리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인세 등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연법인세 자산을 쓰면은 법인세 비용 우리는 안 쓸 건데 그럼 법인세 등이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으면서 반대의 경우도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처음에 당기순이 1,000만 원에서 접대비 한도초가 돈 나갔으니까 영구적 차이예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가는 돈이 안 나가니까 일시적 차이인데 송금불산입이니까 플러스란 말이에요. 플러스. 얘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러면 과세소득이 다 플러스니까 1,500만 원이 나오고요. 1,500에 20% 하면 납부할 세금이 300만 원 나옵니다. 대신에 미지급 세금이 300만 원이죠. 자, 단기 이후에 단기 순이익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영구적 차이가 얼마 있습니까? 없어요. 단기 후에는 얼마 있는지 몰라요. 일시적 차이가 이때가 플러스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과세소득도 줄어들 테고요. 곱하기 평균세율을 적용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평균세율.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어집니다. 자, 어쨌든 평균세율을 30%라고 그랬으니까 200에 30%하면 60만 원만큼의 세금이 줄어들어서 이득이죠. 그래서 미래의 세금이 줄어들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변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의 경우 한번 해볼까요? 반대의 경우. 자, 이연법인세 부채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소기업은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 등이란 말 쓰는데 그 이유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얘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단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걸로 다 할게요. 미수이자. 미수이자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수이자는 뭐라고 배웠어요? 세무조정 소득처분에서 아직 못 받은 이자라고 그랬죠? 못 받은 이자기 때문에 입금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입금불산입.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일시적 차이가 입금불산입이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못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말아라. 입금불산입 유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들어가냐면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00만 원. 그리고 1300에서 200 빼니까는 1100만 원이 과세 소득이 돼서 곱하기 20% 하면 220만 원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거죠. 곱하기 20% 하면 220만 원이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접대비 돈 나갔으니까 영구적 차이고요. 미수이자는 돈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차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입금불산입이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할 때 마이너스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00만 원. 과세소득이 1300에서 200을 빼서 1100만 원이 나왔어요. 1100의 20%니까 220만 원입니다. 자, 분개하면 대변에 미지급세금 220만 원. 대변에 미지급세금 220만 원이고요. 그 다음 년도에 단기순이 영구적 차이는 모른다라고 그랬는데 일시적 차이는 이때가 마이너스였었으면 이때는 플러스가 200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마이너스 200이니까 이때는 플러스 2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0만 원만큼 과세 소득이 늘어나죠. 늘어나요. 얘가 마이너스면 이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평균세의 30% 하면 60만 원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60만 원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연법인세 부채란 말 쓰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부채. 부채는 대변에 써줍니다.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60만 원.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60만 원 써주시면 되고요. 두 개 더해서 차변에 법인세 비용.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 280만 원 되겠죠. 220하고 60만 원 더해주면 280만 원이잖아요.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대변에 미지급세금. 대변에 미지급세금이 220만 원. 똑같죠, 그쵸? 네, 이연법인세 부채 안 해도 돼요. 차변에 법인세 등 2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자, 요 밑에 분계는 지우도록 할게요. 요 분계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분계하시는 방법은 아시겠죠?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변에 나왔고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대변에 나왔어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대변에 나왔습니다. 분계하는 방법.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시적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고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아까 그거예요. 미래에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 법인세가 줄어드는 걸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여러분들 법인세법 배웠으니까는 다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분되는 것들. 송금불산입 유보가 이연법인세 자산인 거예요. 송금불산입 유보가 이연법인세 자산. 이런 거죠. 감가, 상각비, 한도 초과. 감가, 상각비, 한도 초과.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이런 것들이 송금불산이 유보당하는 것들이 이연법인세 자산에 속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네가 미래에 뭐가 될 테니까 현재 송금불산입이 미래에 송금산입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가 미래에는 다 뭡니까? 송금산입이 돼서 법인세가 줄어들 테니까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죠. 미래에. 그래서 현재 송금불산입 유보가 미래에는 송금산입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요걸 조금 당겨서 그냥 내용 이거는 세무조정에서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써드리면 현재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현재 송금불산입 유보예요. 현재 송금불산입 유보하면은 법인세가 늘어난단 말이죠. 법인세가 늘어나요. 현재는. 그런데 미래에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잖아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요. 현재는 늘어나지만 미래에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서 법인세가 줄어든단 말이죠. 이렇게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래의 법인세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법인세법 배우셨다라고 했으니까 송금불산입 유보, 미래에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니까는 지금 송금불산입 되는 항목들이 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구나. 자, 두 번째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어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법인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말 쓰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현재 입금불산입이죠. 현재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되는 것들. 얘네는 뭐예요? 현재 법인세는 줄어들죠. 입금불산입이니까 현재 법인세는 줄어들어요. 그죠? 현재 법인세는 줄어드는데 미래에는 입금산입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에는 입금산입 유보란 말이에요. 미래는 입금산입이니까는 법인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에는 법인세가 늘어나죠. 이렇게 미래의 법인세가 늘어나면 이연법인세 부채,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들면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뭘 갖고 따진다라고 그랬어요? 미래 갖고 따지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 갖고 따진다. 요거 이론 시험 문제에서 나오니까 요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을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하고요. 미래의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을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는 말 쓴다라는 거. 요걸 법인세법 용어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송금불산입 법인세 늘어나네? 근데 미래에는 법인세가 줄어들겠네? 그래 이연법인세 자산. 현재 입금불산입 법인세가 줄어드네? 근데 미래에는 입금산입이니까 법인세가 늘어나겠다. 그럼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세율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평균세율은 뭐를 평균세율이라고 하느냐면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과세소득이 조금 전에 1,100만 원이 있었죠. 과세소득 1,1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에 과세소득 300만 원까지는 뭐 20%고요. 과세소득 300만 원 초과는 30%일 때 평균 세율은 이렇게. 평균 세율은 몇 퍼센트냐? 자, 과세소득 이걸 그냥 다시 새로운 문제로 여기 과세소득을 뜻하는 겁니다. 평균 세율만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주어졌는데 혹시라도 그죠? 안 나오면 이렇게 과세소득이 300만 원까지는 20%, 300만 원 초과는 30%일 때 평균 세율은 얼마냐? 과세소득은 10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 그럼 평균 세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과세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000만 원 중 300만 원까지는 20%니까 그죠? 60만 원이고요. 300만 원 초과가 얼마죠? 700이죠. 700만 원까지는 30%니까 210만 원이죠. 210만 원. 그러면 두 개 더해 주시면 얼마죠? 270만 원이에요. 두 개 더해 주시면 270. 270은 과세소득 얼마에 대한 거죠? 1000만 원에 대한 거잖아요. 1000만 원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세율이 과연 몇 퍼센트냐라는 얘기죠. 27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27%가 나오겠네요. 이게 평균 세율이 되는 겁니다. 평균 세율은 27%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세소득을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까지는 20%. 이건 제가 임의로 다 설정을 해준 거예요. 시험 문제도 어차피 다 임의로 설정을 하는 거니까. 300만 원까지는 20%면 60만 원이고요. 1000에서 300만 원 추가되면 700이 나오죠. 700만 원까지는 30%라고 했을 때 210만 원. 37은 21. 210만 원이에요. 두 개 더해주면 270만 원이고요. 과세소득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7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하면 27% 나옵니다. 27%가 평균 세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혼동하지 마시고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연법인세 단원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